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오늘은 내 동생 결혼하는 날입니다.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난 너랑 못 가. 들었어요? 아니 예물 말인데 농담도 아니고 지금 예물을 추가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무슨 장난하는 건가? 됐어 남자면서 고작 10만 위안도 못 내놓는 게 창피하지도 않아? 됐고 일단 호텔 가서 식부터 치르자. 연회 끝나고 나서 받은 축의금으로 어떻게든 10만 위안 맞춰보자. 오빠가 책임질게. 안 돼. 그건 그쪽 집안이 받은 축의금이잖아. 그건 원래 나한테 줘야 할 돈이라고. 이 결혼 안 할래? 가자. 잠깐. 오늘 너 이 문 밖을 나가면 앞으로 나 다시 찾지 마. 가자고. 너희들 예물 들고 왔던 거 그대로 다시 들고 나가. 자기야, 그 10만 위안 안 받을게. 늦었어. 엄마, 저 결혼 안 할래요. 여자는 예물로 30만 위안을 달라 그러고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한대요. 집이 없으니 저랑 살겠다는 여자가 없잖아요. 제발 더 이상 소개팅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저 정말 버티기 힘들어요. 50만 위안을 가져왔나? 왜 아무 말도 없지? 그게 뭔지 몰라서 그래? 이 50만 위안은 결혼을 허가한다는 비용이야. 처음에 우리 두 집이 다 합의해서 정한 예물은 18만 위안이에요. 난 샤오이랑 결혼하면 이제 한 가족이니까 앞으로도 어른께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88만 위안을 가져온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죠. 당연하긴 한데요. 하지만 오늘은 결혼식 당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50만 위안을 더 내라고 하시면 제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에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지금 아래에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친척, 친구 전부 다 모였어요. 빨리 가져와. 안 그럼 그냥 가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샤오이, 잘 들어. 오늘 50만 위안은 절대 못 가져와. 알아들었어? 오늘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너 나랑 같이 결혼식장으로 가고 내가 60만 위안을 바로 송금해줄게. 안 돼? 안 돼요. 나랑 결혼하면 내 것이 다 네 것이 되잖아. 뭘 그렇게 따져?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돈 먼저 가져와요. 너무 웃기네요. 결혼할 때 발 씻은 물을 마시게 한다고요? 그건 여자한테 진심인지 아닌지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장모님은 결혼하실 때 장인어른에게 발 씻은 물 마시게 하셨어요? 너 결혼할래 안 할래? 아직도 60만 위안을 더 달라니. 이건 결혼이 아니잖아. 이젠 내가 결혼 안 할 거야. 아, 됐어. 가지 마. 가지 말라고. 결혼 예물로 18만 8천 위안 줬잖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예물은 줘야지. 나 한 푼도 안 빼고 다 줬어. 그건 당연한 거잖아. 안 그래?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그리고 처음으로 장모님, 장인어른이라고 부를 때 드리는 개명비도 먼저 2만 위안도 냈잖아. 맞지? 오늘 결혼식인데 지금 호텔에 친척들이랑 친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알아? 그리고 너 차 산다고 했을 때 난 상황에 맞게 그냥 실속 있는 차 하나 사자고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와서 갑자기 포르쉐를 사겠다잖아. 내가 어디서 그 돈 벌어와? 못 사면 결혼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거 맞아? 맞아. 그래, 나도 이 결혼 안 해. 지금 내리면 6만 위안도 못 받을 거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평범한 친구 결혼식이라도 하차비는 따로 내는 게 관례야. 보통 2천 위안 이상은 기본이지. 이제 됐지? 안 돼요. 내리지 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를 이미 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까도 40만 위안을 더 달라고 해서 냈는데 이제는 하차비로 8만 위안을 더 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니요. 난 지금 여기서 꼭 말해야겠어요. 누가 이런 결말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따뜻한 축복과 감동으로 가득 차야 할 결혼식이 신랑이 이른바 하차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끝내 황당한 파국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예비 부부는 무려 6년 동안 교제해온 사이였으며 초기에는 예물 금액으로 20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부 측에서 해당 금액이 적다며 불만을 제기해 결국 예물 비용은 18만 8천 위안을 추가하여 총 38만 8천 위안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요구된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결혼식 당일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신부가 하차비 문제를 이유로 차량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결혼 자체를 공개적으로 거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꽃다발을 들고 붉은 봉투, 이른바 축의금을 건네며 설득에 나선 신랑 앞에서 신부는 여러 차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하차는 더 이상 결혼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노골적인 흥정과 협상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장은 축복의 공간이 아닌 침묵과 당혹감이 감도는 현장으로 바뀌었고 오랜 시간 이어졌던 연애의 결실은 결국 금전 문제 앞에서 허무하게 멈춰서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일부 지역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과도한 결혼 비용과 금전적 요구가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하세요. 이모, 안녕하세요. 어머니라고 불러야죠.
개명비를 다 받지 못했어요. 다 받으면 부를게요. 자기야, 나랑 결혼해 줄래? 신부,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예물 30만 위안 더 받아야 된대. 내 동생 집 사줘야 한다고. 안 그러면 결혼 못한대. 진심이야. 진심이야? 결혼해 줄래요? 오늘 이 결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안 해도 돼. 신랑 마음대로 해. 됐어. 나 결혼 안 해. 마누라, 도착했어. 내려야지. 오늘 30만 위안 안 주면 안 내릴 거야. 그러지 말고 내리자. 싫어. 안 내릴 거야. 내리자. 사람들이 기다리잖아. 30만 위안 안 주면 안 내릴 거야. 갑자기 어디서 30만 위안이 생겨. 마누라, 난 몰라요. 방법을 생각해봐요. 나 예물 필요 없어요. 내가 시집 갈게요. 내가 말했지. 축의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축의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당신 태도지.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 어떻게 할 건데?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게 부모님이 마음을 표시하신 거야?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이건 날 모욕하는 거잖아. 아니야, 그럼 네 생각은? 그럼 얼마면 적당한 건데? 내 친구는 개명비만 해도 2만 위안 받았어. 개명비랑 첫인사 때 주는 축의금이 같냐고? 그럼 당신 말은 뭐야? 800 위안으로 뭘 하라는 거야? 립스틱 하나도 못 사. 결국 다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달라? 게다가 그 축의금 난 안 받았잖아, 그치? 말 돌리지 마. 줬는데 네가 안 받은 거면 그건 네 책임이야. 아니 너네 집 가서 난 한 푼도 안 받았잖아. 그게 뭐? 신랑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하란 거야?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더 사랑해주면 되잖아. 무슨 뜻인데? 축의금도 안 주고 결혼도 안 하겠다는 거야? 신랑 그래, 싫으면 딴 사람이랑 결혼해. 나 이 결혼 안 할래. 헤어지자. 너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 내가 널 우리 부모님께 데려가서 정성껏 대접해줬던 내가 진짜 후회돼. 흥룡강의 한 결혼식장. 갑자기 신부가 마이크를 집어들더니 모든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어야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인데 제 기분은 너무 불쾌합니다. 결혼 전에 분명히 개명비로 8천 위안을 주기로 해놓고 막상 오늘 받았더니 고작 800 위안이더군요. 친정에서는 제가 고생할까봐 집도 차도 전부 전액 현금 결제로 해왔는데 당신들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건가요? 신랑은 옆에서 당황한 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라며 낮은 목소리로 달랩니다. 사실 이 커플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다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 사이였습니다. 연애 기간 내내 사이가 좋았고 양가 모두 원만하게 상견례와 결혼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부 쪽에서도 특별한 조건 없이 예물만 관례대로 나머지는 서로 형편에 맞게라며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고 시댁도 이에 만족하며 결혼을 준비해왔죠.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신부가 조심스럽게 신랑에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는 보통 개명비로 8천 위안을 줘. 조금 많을 순 있지만 결국 우리 둘이 쓰는 거잖아요. 괜찮을까? 그날 밤 신랑은 흔쾌히 좋아, 문제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개명 인사와 홍바오 증정 순서가 진행됩니다. 신부는 예쁘게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웃으며 홍바오를 건넵니다. 그런데 신부가 봉투를 받자마자 이상함을 느낍니다. 너무 얇은데? 그 자리에서 바로 봉투를 뜯어 확인했고 그 안에는 800 위안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이 온라인으로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신부의 행동이 옳았다며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면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사스러운 결혼식 당일에 현장에서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가 있다면 사후에 조용히 논의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동으로 인해 현장은 보기 민망한 상황이 되었고 양가 가족 모두가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으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그늘이 드리울까 모두 우려했습니다. 한편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의 남녀 인구 비율이 심각하게 불균형해진 데다 결혼 예물 문화가 변질되면서 예물 금액은 과거의 소박한 형태에서 벗어나 8만 8천 위안, 18만 8천 위안, 28만 8천 위안은 물론 68만 8천 위안, 88만 8천 위안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가진 것을 처분하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파산에 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고 상당한 빚까지 떠안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만 열면 예물 30만 위안, 입만 열면 예물 50만 위안. 그냥 한마디로 너랑 결혼하려면 인생 재산 전부를 쏟아부어야 해. 솔직히 말하면 피까지 짜내야 하는 수준이지. 좋아, 나도 말할게. 그럼 나는 내 몸값이 100만 위안이라고 하면 안 돼? 남자라고 다 바보 아니야. 네가 100만 위안이라고 주장하든 말든 누가 그런 돈 주고 너를 데려가겠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해. 결국엔 누가 더 바보인가의 싸움이야. 네가 원하면 1억 위안 달라고 해도 돼. 그걸 줄 사람 있으면 말이지. 차라리 이렇게 하자. 네가 50만 위안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희 집으로 대릴 사위로 들어갈게. 성도 바꾸고 밥도 해줄게. 근데 넌 그 50만 위안이 있냐 말이야?
세계를 둘러봐도 결혼 하나로 한 남자의 모든 것을 세 겹, 네 겹 벗겨내듯 요구하는 곳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집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차도 갖춰야 하며 가진 경제력은 있는 대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심지어 빚까지 져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떨까요? 양가 부모님이 다시 나서서 돈과 시간, 에너지를 들여 손주를 돌봐야 합니다. 이게 과연 결혼이고 가정을 꾸리는 일일까요? 어쩌면 시작부터 평생의 빚을 짊어지는 일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외국인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 놀라워합니다. 요즘 시대에 결혼하려고 빚을 진다고요? 해외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함께 집을 마련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양쪽 가족의 기대를 모두 떠안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와야 비로소 성에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겨우 7일. 아내는 우연히 38만 위안의 예물이 남편의 대출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은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13만 위안은 내 저축이고 나머지는 전부 인터넷 대출로 마련한 거야. 우리 이제 같이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잖아. 하지만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결혼한 건 당신 빚같이 갚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녀가 자부심을 가졌던 예물, 알고 보니 대부분이 빚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당신 이혼하고 싶으면 그럼 예물 돌려줘. 딱 열이틀 뒤에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과 크게 싸웠고 결국 현장에서 파혼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싸움의 이유는 단 하나,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이 결혼식을 치를 능력이 없었다는 걸요. 결혼식 식대만 해도 해산물 위주의 메뉴 한 테이블에 기본 1만 위안, 하객수를 계산해보니 총 비용은 약 80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거의 순수한 지출입니다. 남는 건 체면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 고향 호남성에서 치러야 하는 회문연까지 더하면 비용은 더 불어납니다. 우리 둘이 몇 년 동안 모은 돈, 양가 부모님이 수십 년 동안 모은 돈,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결혼식에 다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80만 위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일선 도시에서 월급 2만 위안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매달 1만 위안을 꼬박 저축해야 7년이 걸려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7년을 모아야 하는 돈을 단 하루, 단 몇 시간의 행사에 체면이라는 이유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물이요? 그게 정말 전통 문화인가요? 70에서 80년대에도 지금처럼 이런 예물이 있었나요? 그 시절에는 예물이 아니라 혼수였죠. 진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혼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이처럼 터무니없는 예물 요구가 있었나요? 그때는 오히려 신부 쪽에서 혼수를 챙겨 보냈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혹시라도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돼 조금이라도 더 챙겨 보내며 체면을 세워주려 했던 거죠. 애초에 신랑 측이 거액의 돈을 내는 것이 필수 조건도 아니었고 결혼의 핵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돈이 곧 성의가 되는 분위기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콘텐츠 제작자는 과거에는 딸을 시집 보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이 그저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른바 고액 예물 문화는 지난 30여 년 사이에 갑자기 형성된 현상입니다. 결혼이 더 이상 삶을 함께 꾸려가는 출발점이 아니라 점차 거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부 신부 측 가정에서는 결혼을 통해 한 몫을 챙기겠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결혼 자체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성이 예물로 30만 위안을 지급했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신부가 집을 떠나버린다면 이 남성은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30만 위안이라는 금액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들은 예물을 받는 순간부터 이 돈은 반드시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라며 이후에 이탈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부동산 등기부, 이른바 집문서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일부는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절반은 가져가야 하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집문서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집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는 동일한 공간에서 공동 생활을 이어갑니다. 결국 이 모든 요구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결혼이 본질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혼의 신뢰와 책임이 아닌 계산과 방어의 대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오늘날 결혼 제도가 안고 있는 심각한 왜곡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물 문제 때문에 파혼까지 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예물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양가의 생각 차이예요. 처음에는 6만 8천 위안으로 이야기하더니 나중엔 18만 8천 위안까지 올랐어요.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신부 측에서는 혼수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게다가 신랑 쪽에서 저희 집 빈집을 그의 남동생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참고로 저희 언니가 결혼할 때 저희 집은 예물도 안 받았고 혼수도 안 줬어요. 그런 걸로 사랑이 깨지는 일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돈 때문에 깨지는 사랑이라면 그냥 깨져도 돼요. 여러분, 가난한 남성들 정말 부탁인데 인생 절반의 재산을 털어서 여자를 얻겠다는 생각 그만하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자기 능력을 키워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山동, 장소, 하남, 안위 이 네 성이 맞닿은 지역은 지형이 평탄하고 교통이 편리한 만큼 고액 예물의 대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현금 예물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로는 수만 위안에서 수십만 위안까지 예물 금액이 폭발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 이 지역에서 결혼하는 경우 예물 10만 위안 이상은 기본이고 예물 외에도 차 한가득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흔히 10가지 10세트, 즉 10가지 10개라 불리는데요. 첫 번째 10은 닭, 오리, 양다리, 술 등 10여 종류의 선물을 의미하고 두 번째 10은 각 품목을 10개씩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닭은 10마리, 술은 10상자씩으로요. 또한 남자 쪽은 금반지, 금팔찌, 금귀걸이, 다이아 반지로 구성된 3금 1다이아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물은 그저 입가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남자가 미리 집과 차를 준비해야 비로소 정식으로 약혼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 풍습이 그렇습니다. 예물은 38만 위안입니다. 38만 위안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제 회사에도 와 보셨잖아요. 회사 간판도 보셨을 텐데 회사 면적이 3,000평은 됩니다. 38만 위안이요? 저희가 잘 되기만 한다면 20만 위안을 더 보태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괜찮은 것 같네요. 잠시만요. 아직 기뻐하시기엔 이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 전에 혼전지 PA 검사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연애 경력을 물어봐도 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거한 적 있나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숨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알고 싶으면 알아낼 수도 있죠. 있었어요. 한번 대략 2년 정도 사귄 사람 있었죠. 그럼 연애는 몇 번 해봤어? 3번이요. 남자, 그럼 우리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갈게요. 뭐라는 거예요? 연애 3번이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동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여자가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가요? 자, 2년에서 3년 같이 살았다면 그게 결혼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땐 나도 어렸어요. 사랑을 믿던 시절이었죠. 결국엔 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었고 그래서 내가 결혼까지는 안 한 거잖아요. 그래요? 당신은 젊을 땐 사랑을 믿었고 이제는 집, 차, 예물만 믿는다는 거네요? 그럼 당신은 동거 경험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나 집도 차도 예물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 도중 사회자가 괜히 분위기를 더 자극하듯 신부에게 묻습니다. 예물은 만족하시나요? 그런데 신부가 마이크를 잡고 솔직히 말해 부족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게다가 덧붙이길 남동생 차도 하나 사줘야 하고요. 저는 집안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랑은 완전히 분노했고 결국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신부를 발로 차는 폭력적인 행동까지 벌이고 맙니다. 결혼 당일 신랑이 모든 예물 금액을 정산한 순간 신부 측이 갑자기 예물을 38만 위안 더 요구합니다. 충격받은 신랑은 한마디 말 없이 자리를 떠나더니 이혼 경력에 아이까지 있는 전 여자친구에게로 향합니다. 결국 신부와 그 가족은 눈물 속에 후회만 가득 안은 채 결혼식장을 떠났습니다. 청화대학교 인문학원 백림 교수는 중국에서 말하는 예의 핵심은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결혼식 혼례라 불리는 이유는 그 안에 예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식은 본래 사치스럽게 치르거나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일 자체에 경외심과 존중을 담는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백 교수는 결혼은 원래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액 예물 문화는 그 진지함과 존중의 의미를 명백히 퇴색시켜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